그러니까 활동량이 중요해요. 그만큼 기동력이 중요하고 전술가들이 지금 부글부글 많이 끓고 있는 곳이 프리미어리그고요.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지금은 장정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요? 장정리. 아. 오늘은 왜냐하면 장희연님하고만 하니까 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장정리라고 말을 할 수가 없으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정리로 한번 가봤습니다. 맞습니다. 한준희 의원님께서 네.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에 선임이 돼서 오늘 지금 녹화를 해야 되는데 뭐 여기 위에 2층에서 인터뷰하고 뭐 정신이 그렇죠. 없어요. 정신이 그래서 없으십니다. 저희끼리 오늘은 한장 정리를 하는 걸로 해서 제가 지금 찍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왜요? 아, 왜 우리 좋으세요? 순주마님 얼굴만 볼 수 있어서. 네. 아니, 아까 사실은- 한의원님 있을 때 여기 신경 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주 걸기적거렸거든. 아, 이렇게 시선이 항상 네. 분산돼서 저 한 번 보시고 한현이만 보시고 그러시다니. 아 이제 좀 막 가슴이 이렇게 떨리지? 갑자기? 아니 근데 위원님 오늘은 장희연님하고만 얘기해도 될 것 같은 게 오늘 주제가 또 장희연님 주제예요. 아시죠? 맞습니다. 어차피 한준희 의원님이 있었어도 네. 네, 분명히 여기서 뭐 하고 오늘은 저는 내가 뭐 뭐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장 의원님이 하세요. 분명히 이랬을 하시고 겁니다. 나는 네. 뭐 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이러셨겠죠. 저는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럴 거기 때문에 네. 하긴 오늘 저만 있어도 됩니다. 아니 오늘 주제가 바로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아 이게 웃으면서 할 말이 아니에요. 육전전패. 와 내가 진짜 네. 첼시 경기는 빼놓지 않고 봐요. 제가 물론 간혹 중계하는 경기도 있지만 오늘 새벽에는 저는 아침에 자는 사람이라 원래 그 시간에 이제 축구를 봅니다. 갑자기 보기가 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됐죠. 그러다가 에이 일어나셨어요? 그래도 봐야지. 그리고 봤죠. 보면서 한 전반 20분까지는 와 제가 진짜 헛웃음이 계속 나왔어요. 와 진짜 첼시 경기 본 이후로 진짜 이렇게 엉망인 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지? 글쎄 램파드 감독이 조금은 저는 좀 무리수를 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몰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이제 과거로 치면은 물론 무리뉴 감독 시절에 압박을 할 때 대잉마크를 몇 명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약간 비대칭적으로 운영이 된 적은 있지만 네. 사실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가면 빌드업 능력과 상당히 창의적 동선을 가진 체계화된 그런 팀들에게는 약점을 많이 드러내거든요. 근데 어제는 아스날이 아무래도 공격 시에는 진첸코 같은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중앙 미드필더처럼 플레이가 되고 네. 자카 선수는 오히려 올라가서 왼쪽과 중앙 사이 하프스페이스 공격을 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 그 중앙 미드필더로 볼 전개되는 쪽은 캉테 선수에게 붙여서 압박을 시키고 오히려 오른쪽 윙어로 나온 마두에케는 수비할 땐 뒤로 쳐져서 자카 선수 동선을 따라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밸런스가 깨지고 공간을 너무 쉽게 내주고 지금같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그러한 좀 어려운 운영을 맡기니까 선수들이 사실 지금은 기본만 하기에도 그쵸. 급급하잖아요. 바로 기본. 그러니까 딱 지역 방어로 공간만 잡아주는 수비를 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거기다가 응용 문제를 그냥 내버린 거예요 선수들한테. 응용 문제를 내버리니까 와 첼시 선수들이 막 중구난방 밸런스 깨지고 한쪽 비대칭적으로 공간 내주고 진짜 엉망이 되고 선수들도 전환할 때는 서로 호흡이 전혀 맞지도 않고 내용적으로는 너무 특히 전반 초중반까지의 내용은 제가 첼시 경기를 지금 오래 봤잖아요. 몇 년 봤습니까? 96년, 97년부터 봤다 치면 최악의 그러한 내용. 이건 도대체 이게 팀이야? 그럴 정도로 첼시가 지금 많이 무너져 있죠. 근데 사실 램파드를 데리고 왔을 때는 아 이렇게 어수선한 분위기를 좀 가라앉힐 수 있는 우리 형님이 와서 좀 마지막 마무리라도 좀 제대로 안정화시키자 그런 생각으로 좀 데리고 온 건데 소방수로 왔는데 지금 거의 불을 지르고 있어요 지금. 첼시 팬들 마음에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어. 막 밤에도 잠을 못 자. 경기를 보면 스트레스야. 그쵸. 오히려 안 보면은 아예 어차피 뭐 포기한 시즌 뭐 이러고 그냥 편한데 아휴, 그래도 또 이게 본능적으로 또 보게 돼요. 보면은 또 화가 화가 나고. 나고. 네. 알겠죠. 그러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우라병이 생기. 어휴 진짜. 여기 속에서 지금. 아니 그래서 램파드가 오기 전에 뭐 엔리케, 나겔스만 얘기를 했는데 램파드가 왔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 이 상황이 돼서 지금 거의 방화범이 돼가고 있는데 포체티노가 온다는 얘기가 사실상 공식적으로는 발표가 안 났지만 거의 완성이 됐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잡았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이 온다. 첼시 팬의 입장은 어떤가? 사람마다 다를 텐데 근데 뭐 아까 나겔스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여기 원투펀치에서도 누가 나겔스만이 되면 좋겠어요? 막 물었을 때 저는 나겔스만이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죠. 모두가 좀 나겔스만을 원했죠. 네, 그때는 이제 엔리케나 감독 후보군이 좀 달랐기 때문에 거기서라면 첼시에 앞으로 키워야 될 선수들 그런 선수들 또는 지금 이제 전성기가 된 선수들 대부분 다 젊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좋은 기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전술적으로 승부를 보고 이 정도로 투자해서 좋은 퀄리티의 스쿼드를 맞춰 놓은 상황에서 그 전술을 기동력 있게 운영시켜서 우승을 할 수 있는 감독이라면 나겔스만이 그래도 적절하지 않느냐라는 얘기였는데 근데 나겔스만이 뭐 전적으로 지금 힘들어진 여건에서 포체티노 얘기가 나왔죠. 네, 그래서 포체티노 감독이 거의 될 것 같아 지금 분위기는. 우려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하지만 저는 약간 반반 같아요. 반반. 반은 찬성이고 반은 좀 불안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될 성향의 감독은 첼시에서는 아닌 것 같고. 네. 근데 지금 현재 첼시는 사실은 그 먼저 해야 될 일이 팀 수습입니다. 수습. 지금 팀 멘탈리티가 완전히 붕괴되어 있습니다. 네. 이 무너진 팀 멘탈리티를 회복시켜야 되고요. 네. 그러려면은 일단 신뢰를 줄 수 있고 선수단들이 특히 신뢰할 수 있고 믿음을 줄 수 있고 어느 정도 따라올 수 있는 응집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유형의 감독이 일단은 필요하고요. 네. 네, 수습이 중요하고 거기서 조금 더 어린 선수들의 잠재성을 끌어올리고 현재의 방만한 스쿼드 엄청 방만하잖아요. 31명 정도의 스쿼드를 정상적인 스쿼드로 자를 수 있는 플랜을 보드진과 여름 이적 시장 전까지 쭉 논의를 해서 바로 이제 진행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잘 짤 수 있는 감독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는 포체티노 감독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포체티노 감독이 또 손흥민 선수를 잘 또 만들어주기도 했고 좀 그런 어린 선수들을 잘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들을 이렇게 발굴하고 현대 축구가 요구하고 있는 기본은 잘 지키는 감독이에요. 기본. 기동력을 바탕으로 한 소유권을 잃었을 때 팀 압박, 수비로 전환될 때 또 운영 능력, 그러한 밸런스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빌드업 시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좀 고전적인 빌드업이 됐죠. 약간 라볼피아나 방식이지만 센터백이 뒤로 빠지면서 미드필더가 한 명 내려와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형태나 토트넘 시절에 또 포체티노 감독이 약간 토트넘 후반기에 썼던 그러한 비대칭법에 네. 한쪽은 올려놓고 뭐 했던 운영이나 어쨌든 간에 빌드업들이나 전술 운영 형태는 전체적으로는 이제 현대 축구가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한 기본은 갖추고 있어요. 네. 장기적으로는 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은 제가 볼 때 나겔스만이 와서 올 여름 이적 시장에 뭐 진짜 확실한 공격수 한 명 뭐 이렇게 해서 몇 명 선수를 사줬을 때 그 선수들로 하여금 우승을 당장 시켜달라. 그런 욕심이 있었으면은 그러면 저는 차라리 나겔스만으로 승부를 봐라. 처음부터. 제가 몇 경기 다시 램파드 체제에서 쭉 보고 또 느끼는 부분은 나겔스만도 좋아요. 근데 포체티노 같은 감독이 와서 우승은 못하더라도 일단 밸런스나 한번 제대로 그냥 잡아놔라. 그 얘기는 지금 첼시 선수들이요. 너무 스쿼드가 방만하니까 많으니까 뭐 심지어 라커룸에서 다 못 들어가고 밖에서 옷 갈아입고 뭐 나머지 선수들은 그런 데잖아요. 뭐 엔소 페르난데스나 맨날 중용되는 그 몇몇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나는 여기서 어떤 역할이고 비중인가. 선수들이 지금 팀에 대한 어떤 그러한 자기의 역할 또 어떤 팀에 대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스탠바이 된 어떤 자세들 이런 것들이 확실히 안 돼 있다고 보여져요. 어떤 팀이든 플랜 A의 전술, 플랜 A의 선수가 분명히 필요하단 맞죠. 말이죠. 어느 정도 주전이 이 선수들이구나.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나는 이렇게 경쟁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의 경쟁자는 누구고 나는 여기서 이런 동기부여를 가지고 뛰어야겠구나. 감독이 요구하는 부분은 이런 거구나. 나는 언제든지 스탠바이 하고 있어야지. 이게 팀 내에는 필요한 건데. 근데 심지어 내 경쟁자가 누군지도 모르겠어.
근데 지금 첼시는 지금 팀 전체가 다 무언가 분산되고 방만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라도 스쿼드 정리를 통해서 잡아놓고 그 다음에 그런 현대 축구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결하면서 포체티노가 갈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 이후에 결국 첼시의 수뇌부들이 바라는 거는 제 생각에 그래도 다다음 시즌쯤에는 그래도 우승하기를 바랄 거예요. 당장 다음 시즌은 좀 힘들 수도 있어도 그런 상황이라면 포체티노를 장기 계약으로 진짜 포터처럼 그 정도 장기 계약으로 묶어두는 건 좀 위험하다. 벌써 시행착오를 한번 겪었기 때문에 그 누가 와도 장기 계약은 뭔가 불안해요. 그렇습니다. 이제. 네. 그 포체티노 감독의 축구가 15-16 시즌 막 이럴 때 제가 기억을 해보면 팀 활동량이 한 120kg가 넘는 경기들이 있어요. 네. 121kg, 뭐 122kg 이런 경기들은 맨시티전 대승, 뭐 본머스전 대승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108km 한의 이하 활동량 팀을 그런 경기들은 비기거나 집니다. 그러니까 활동량이 중요해요. 그만큼 기동력이 중요하고 하지만 요즘에 이제 현대 축구에서 포치가 떠났던 그 시점이 얼마 안 됐는데도 그 안에 엄청난 그 사이에도 전략가들이 전술가들이 지금 부글부글 많이 끓고 있는 곳이 프리미어리그고요.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지금은 진짜 좁은 영역에서의 그러한 팀 훈련들, 좁은 영역에서 압박을 풀어헤치기 위한 이른바 코너 플랫에서 에워싸였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을 풀기 위한 상황 훈련 그것만 하고 네. 또 반대쪽에서도 하고 그 다음날 이렇게 지역적으로 무언가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세세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진 감독들이 결국은 아주 왕성한 팀 압박과 상대에 대한 철저한 분석에도 몸에 체득된 그런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풀어내고 그리고 조금 더 좋은 전술적 이 포메이션 플랜 하에서 거기서 아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선수들의 마인드까지 장시간 장착이 되면 그것이 맨체스터 시티와 같은 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투엘 감독이나 이렇게 세세한 영역에서 프리시즌을 아직 바이에른 뮌헨 가서 투엘이 치르진 않았지만 프리시즌부터 다시 한번 그런 세세한 훈련이 들어와서 선수들의 몸에 체득을 시키면 그런 감독들은 사실은 우승 경쟁을 할 수 있는 그 레벨에서의 경쟁이 있는 겁니다. 네. 근데 포체티노의 성향은 제가 볼 때는 아직 그것까지 풀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기본을 해주면 또 좋은 활동량을 가진 젊은 선수들이 에너지를 발산해서 만들어주면 좋은 선수들을 보유했을 때 결과는 내요. 하지만 좋은 선수들이 없으면 결과를 내지 못할 우려도 분명히 있는 감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 시점에서 팀을 수습하고 정비하는 데 있어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만 장기적으로 끌고 가서 우승을 노릴 만한 정도의 수준의 감독은 아니니 네. 중간에 물론 포체티노가 잘하면 그대로 놔두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바꿀 수 더 있다. 좋은 감독 매물이 있을 때 우승을 시킬 수 있는 확실한 감독, 전술가가 이제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지금 단계 첼시에서는 첼시의 선택은 옳았네요. 어떻게 보면은 6전 전패 이 상황 속에서는 첫 번째 단계가 분명히 필요하고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네. 첼시 팬으로서의 네, 아쉬움도 있고. 물론 불만을 가진 분들도 많아요. 네. 네. 포체티노의 감독에 대해서 왜 안 좋았던 부분들을 생각을 하니까 네. 토트넘 마지막 시즌 경질될 때나 PSG 때나. 네, 파리 상제르맹 시절 근데 파리 상제르맹이라는 팀은 사실 거기는 이제 메시, 네이마르, 은바페를 따로 두고 또 이쪽에서 따로 만들어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감독이나 쉽지 않은 팀이고요. 그리고 포치 감독의 성향상 팀 하나가 전체적으로 에너지틱하게 움직이길 바라고 또 선수들이 그런 주문에 대해서 감독의 주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오케이 하고 따라오고 뭐 이렇게 자기의 독단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슈퍼스타나 이런 선수 없이 상당히 온순하고 감독에게 믿음을 갖고 따라올 수 있는 선수가 많은 팀이면 괜찮겠지만 파리는 그것과는 거리가 있는 팀이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포치 감독의 성향상 파리는 되게 안 맞는 팀이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첼시는 포체티노 감독이 토트넘 있을 때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택이 나쁜 선택은 아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포치 감독이 봤을 땐 토트넘에 있을 때 느낌처럼
일단 젊은 선수들이 많고 젊은 선수들 중에서는 좌우 풀백 같은 경우는 전성기로 들어갔고 충분히 사이드 쪽에 풀백 그 좋은 선수들을 활용해서 나머지 선수들 젊은 선수들도 올려줄 수 있는 분명히 희망 또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잘 형성돼서 감독이 들어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베테랑들이 일부 포지션에서 중심 잡아주면 첼시 선택이 나쁜 선택은 아니다. 단 지금 보드진이 사실 지금부터 움직여야 되거든요. 여름 이적 시장 전에 이미 여기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정리를 시킬 것이냐. 어떤 선수들을 잘 내보내고 정리를 시킬 것이냐. 들어올 선수들은 몇 명 안 될 겁니다. 아마. 다 많이 내보낼 선수들이 많죠. 네.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긴 싫고요. 첼시 팬들이 잘 아실 거예요. 네, 대부분 공감하는 그러한 정리 명단들. 거기에 최전방 확실한 스트라이커. 엔소와 같이 중앙에서 플레이를 해줄 수 있는 중앙 미드필더. 그런 자원들을 확실히 한 명 영입할 수 있으면 뭐 케인이나 데크란 라이스 이런 선수들이면 뭐 최고겠죠. 네. 오시맨 뭐 이런 공격수나 그러면 정리는 되고 어느 정도 다음 시즌은 비교적 괜찮은 성과를 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얘기죠. 네. 토드볼리도 수습하기 바쁠 거예요. 네. 토드볼리랑 에어발리는 지금 컨소시엄의 운영 주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감독 선임도 다음 시즌에 실패로 돌아가고 이적 시장도 사기신들이 뽑은 보드진들 폴 윈스턴이나 뭐 스튜어트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테크니컬 디렉터인 비벨 같은 이런 사람들이 영입 시장에서 실패해서 다음 시즌도 망하면 엄청난 압박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쵸. 네, 이분들은 뭐 지금 욕심내고 이럴 정도가 아니고 그냥 빨리 일단은 정비하고 수습해서 다시 첼시가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다시 순항 스타트를 끊는구나 이런 모습 보여주기를 아마 바랄 것 같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이 올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나는 와중에 우리가 이렇게 원투펀치에서 얘기를 하고 나면 또 갑자기 새로운 기사가 나오진 않을까라고 걱정은 되지만 이번엔 좀 아닐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근데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네,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 세부 계약 그 협상이 사실은 또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옵션, 그다음에 뭐 위약금, 그렇죠. 그다음에 감독의 계약 기간, 경질됐을 때 그런 문제, 옵션, 뭐 이러한 세부 조건들이 사실은 감독 계약에 있어서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완전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변수는 남아있지만. 네, 그래도 포체티노 감독이 지금 원하고 있고 네. 또 실제로 미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좋은 플랜들을 아마 제시를 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보드진들이 또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아마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첼시 팬들은 지금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뭔가 좀 변화가 돼서 첼시가 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를 너무나 바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첼시 팬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첼시 힘들겠어요 그러지만 다 포기했기 때문에 포기해도 위원님 3시 55분에 키고 보시잖아요. 아니 그냥 보고 약간 열만 받는 거지 그냥 포기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기대하고 뭐 이제 연패 끊어 이런 것도 없어요. 어휴 진짜 여기 속에서 지금 그래도 변화가 있어서 다음 시즌에 발전해야지. 그건 라는 생각은 다음 분명히 시즌에 대한 있어요. 생각만 하고 있어요. 네. 감독이 과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지에 대한 그런 기대감 또 궁금증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만 있지. 요즘 뭐 다른 팀들처럼 뭐 챔피언스리그 티켓 싸움을 하고 있고 뭐 우승 경쟁이 어떻고 뭐 막 그렇게 막 일희일비하잖아요. 그 우리 팬들이 보면 막 웃죠. 우리가 제일 편하다 이러고. 힘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렇지만 사인을 한 이후에 어떤 행보가 될지 여러분들 기대하시면서 우리는 또 그 이후 이야기를 나중에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러죠. 근데 저 혼자 얘기를 하니까 힘들긴 하네요. 네. 이게 처음 이런 패턴으로 해봤더니 네. 이렇게 주고 받아야 제가 약간 호흡을 또 이렇게 고르라 두 생각했다가 분은 한번 원래 하는데 진기자자자 어. 진기자 이렇게 있어야 돼요. 저 혼자 하는 패턴으로 해봤더니 쉽진 않네요. 근데 제가 진기장이 했는데 아마 MZ 세대 분들은 못 알아들으실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장 정리였습니다. 네. 예!